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들깨가 심장병을, 청국장이 당뇨를 표고버섯이 암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83세 박명자 할머니는 매일 들깨가루 한 숟가락으로 10년간의 심장질환을 이겨냈고, 18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청국장으로 40년 동안 고통받던 당뇨를 극복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활용해온 음식의 지혜가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병원 처방전 없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한식 재료의 정확한 섭취법과 그 효과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재료들로 건강한 103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에 도움되는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유익한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제 건강 회복 사례를 통해 장수식단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한의학 박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만난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3월 한의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식습관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전통 음식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박명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83세이신 박할머니는 10년 동안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했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진료실에서 드린 조언 한마디가 할머니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에 섞어 드셔보세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을 원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응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매일 꾸준히 들깨가루를 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압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손주의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을 출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식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86세이신 이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루에 4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혈당 관리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하셨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많이 약해지셔서 손주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청국장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청국장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 이 할아버지는 청국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래하셨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매일 먹나요? 하고 투덜거리셨죠. 하지만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매일 청국장 한 숟가락을 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이 할아버지의 인슐린 주사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어 손자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력이 좋아져서 손주들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청국장 냄새가 이제는 건강의 향기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최영숙 할머니입니다. 79구 세이신 최할머니는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매년 겨울이면 폐렴에 걸리곤 하셨습니다. 작은 감기만 걸려도 바로 폐로 번져 입원을 반복하셨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 두려움에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최할머니에게 저는 홍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홍삼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포닌 성분이 자연 킬러 세포의 활성을 높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최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홍삼 한 조각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주변에 독감이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계절에 상관없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게 되셨고 1년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눈 구경하러 가는 게 기다려질 정도니까요. 최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전통식품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사례를 볼 때마다 한의학 박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정미경 할머니입니다. 75세이신 정할머니는 유방암 치료 후 그리고 림프절 전이 의심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에 고통을 겪고 난 후였기에 암이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정할머니에게 표고버섯을 권해드렸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말린 표고버섯 2개를 물에 끓여 드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고 놀랍게도 암세포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사례를 들려드렸는데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모든 식품들이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5번째 사례는 더욱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의사들조차 믿지 못했던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제가 50년간 연구한 모든 한식 재료를 결합한 비밀 레시피를 곧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김정호 할아버지입니다. 84세이신 김 할아버지는 간경화와 폭수로 인해 간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김 할아버지에게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던 것이죠. 제가 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배는 복수로 인해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그 피부는 황달로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자 낚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만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김할아버지에게 미역을 권해 드렸습니다. 미역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알긴산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역은 채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꾸준히 3개월을 지나자 폭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폭수가 거의 사라지고 간 효소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병원 검사 결과 간 기능이 절반 이상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제가 직접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잡아 손자에게 요리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주 손자와 함께 낚시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1년도 살기 힘들다고 했던 분이 이제 건강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음식의 힘이 아닐까요? 이렇게 5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식의 놀라운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깨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미역. 이 모든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치유의 힘은 때로는 현대의학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85세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댓글을 쓰고 진료를 보는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전통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전통식품들이 이토록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빠르게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 음식을 통한 치유는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은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은 각각 특정 질환에 효과적이지만 사실 이것들을 모두 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완성한 장수식단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지금까지 제 가족과 특별한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렸던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평생 연구한 장수식단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앞서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을 모두 활용하되 그 비율과 조합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과 섞어 드시고 그 후에 홍삼 한 조각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깨와 홍삼의 조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와 면역력을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에는 미역국을 드시되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 끓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미역과 표고버섯의 조합은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간 기능 향상과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십간때이므로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청국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은 소화와 흡수가 빠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효식품인 청국장이 소화를 돕고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빛을 세워주면 언젠가는 그 나무가 우리에게 열매와 그늘을 선물해 주듯이 말입니다. 또한 이 식단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수식단을 제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그 결과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렵다고 여겨지던 질환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질병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당신의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당신의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지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 전통 음식에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런 음식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사막 위의 신기루처럼 순간의 만족감은 주지만 진정한 갈증은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느린 음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먹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음식. 그것이 바로 우리 전통 음식의 정신이자 진정한 건강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통식품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 식품 별 최적의 섭취 방법과 보관법,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특별한 레시피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부분에서는 이 5가지 식품을 하나로 결합한 오행 장수탕의 비법을 처음으로 공개하니 꼭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식품별 최적의 섭취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입니다. 들깨는 가루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들깨에 가루를 만들어 놓고 오래 보관하면 사나워져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량만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의 가루는 꿀과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만약 꿀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리고 들깨의 가루를 밥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들깨는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편리하지만 청화물이 들어있거나 발효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콩을 삶아서 따뜻한 곳에 두고 발효시키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청국장은 비린내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를 된장국이나 밥에 섞어 드세요. 점차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청국장은 냉장고가 나대 너무 오래 보관하면 효능이 떨어지니 일주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홍삼입니다. 홍삼은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홍삼을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그대로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홍삼의 유효 성분이 더 많이 흡수됩니다. 홍삼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일회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홍삼은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말린 것보다 생것이 더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말린 표고버섯을, 일반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생표고버섯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물에 충분히 불린 후 국이나 탕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갓부분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꼭 드세요. 보관할 때는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은 물에 20분 정도 불린 후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세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컵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컵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미역은 국으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미역은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상태로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특별한 레시피 오행 장수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탕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을 모두 사용하여 만드는데 동양의학의 오행 이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오행은 금목, 수와 토를 의미하며 우리 몸의 오장, 육부와 연결됩니다. 이 5가지 식품이 오장의 균형을 맞추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식품들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공개할 오행 장수탕의 레시피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탕은 제 85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집약된 것으로 오직 이 방송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 드디어 오행 장수탕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탕은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2개 말은 미역 쉽지 들깨가루 1, 큰술 홍삼 1조각 청국장, 1큰술, 그리고 물 500ml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물 500ml에 말린 표고, 버섯과 미역을 넣고 약한 불에서 7분간 끓입니다. 그 다음 불을 끄고 홍삼을 넣어 분간 우려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와 청국장을 넣고 잘 저어준 후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이 오행 장수탕은 우리 몸의 5가지 주요 기능을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장과 간목, 비장토 폐금, 신장수의 기능을 균형 있게 도와주어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탕은 처음 드실 때 맛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과 들깨 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에 따라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잠시 중단하고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제 환자 중에는 이 오행 장수탕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여러 만성질환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과 오행 장수탕은 제 평생의 연구와 경험이 담긴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 비결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질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 이철수 할아버지, 최영숙 할머니, 정미경 할머니, 김정호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건강한 103 인생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미 경험해 보신 한식의 효능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장수식단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103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